3. 성화 대학생. 1. 성화는 큰 이름. 희생하는 자는 반드시 중심자가 됩니다. 가정에서 효자는 보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애국자는 보다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의 중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인 중에서도 보다 희생하는 성인이 성인 중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리이기 때문에 이 천리의 길을 엄숙히 따라가고 모든 분야에 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 청년이 뭔지 알겠어요? 하늘과 화하고 인간과 화하고 만물과 화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라는 겁니다. 이런 청년이 가는 데는 새로운 소망이 싹 트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이 깃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가중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글자에 대학생을 붙인다면 그 대자는 큰 대자이지요. 대가 어떻게 해서 큰 대자인가요? 이것은 하늘 땅을 위해 축복하기 위한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원리연구의 학생으로서 혁신을 하기 위한 주체적인 존재들입니다. 대학이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말하지요. 뭘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냐? 요즘 대학생들은 매우 노골적입니다. 여자들에게 뭐 때문에 대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으면 시집 잘 가기 위해서요, 혹은 장관집 맏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망해야 됩니다. 공부는 누구 때문에 하느냐? 그 누구와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1등을 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 했고, 시집을 간 것도 자기를 위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쁠 때면 남자가 왜 이래 하는 식으로 남편한테 눈을 흘기면서 절대로 싸움에 앉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입술을 발발 떨면서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남자라고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못지않게 잘해요 라고 하면서 야단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밖에 안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참된 남성을 만나 참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먼저 나라를 위해서 하며 그 다음에 참된 남편을 모시는 참된 아내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가 되지 못하면 참된 남편을 모실 수도 없고 참된 아들, 딸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자는 참된 아내가 되어 한 가정의 주부로서 남편과 백년해로해야 하는 겁니다. 시집 잘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대학 출신들은 전부 부부가 백년해로해야 되지요. 그런데 백년해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알아보나 마나입니다. 일자 무식자들이 더 오래 잘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라는 것은 큰 이름입니다. 이 성화 대학생이 가져야 할 기준, 지금 대학가가 망해가는 이유는 아담 해와가 10대 즉 청소년기에 타락한 것처럼 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때의 수학시기 즉 가을 절기와도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전부 복귀하려는 것입니다. 전리법도에 따라서 수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함부로 젊은 여자들의 손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학가의 젊은이로서 밀려다니거나 처치곤란한 쓰레기 패들이 되지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환경이 무시할 수 없는 패가 되어야 됩니다. 한때는 10시만 지나면 청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라디오에서 방송을 했지요. 대학생이라면 대학생으로서 그 나라의 미래의 중추적인 책임을 지고 이끌고 나가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중심 삼고 왔다 갔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리 원칙을 중심 삼고 벗어나면
악한 편입니까? 선한 편입니까? 탕감 노정에서 배웠지요. 이것은 악의 보따리입니다. 여기에는 사탄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성화 대학생들에게는 학교를 졸업하면 갈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 코, 손 등 몸과 마음을 전부 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일생을 두고 이 나라를 구하는데 선봉에 서고 이 세계에 횃불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청의 젊은 대학생 남녀들이 하나 되어 이 민족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민족은 순식간에 복귀될 것입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원리적인 견해에 의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선생님의 형이나 동생의 입장에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춘시대에 민족과 조국에 대해 품었던 사무친 한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외롭게 홀로 몰리고 쫓기다 보찜을 싸던 그런 처량한 사정을 밟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탄과의 싸움판에서 자리를 잡고 군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감회원 성사의 규칙인 것입니다.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망하지 반대를 받는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만 믿고 나가면 여러분은 밀려나지 않습니다. 3년만 극복하십시오. 3. 졸업 후의 진로.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나 자체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곡절이 많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을까? 20대, 즉 청년기에 있는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 나왔는가?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왔는데 이제 나는 어디로, 여기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인생에 있어서 어차피 거쳐가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대학교를 졸업한 대졸꾼들, 그들은 월급 많이 주는 회사나 은행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밥바가지나 채우기 위한 틀을 닦은 다음에 멋진 여자나 만나서 아들, 딸을 낳고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계 인륜이 뭐니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청년들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 삼고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출세를 하느냐 또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의 젊은이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차원 높은 윤리관에 입각해서 민족을 위하고 세계를 위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차원 높고 넓은 시야의 행복관을 가져야 하고 그 행복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중심적인 사명의식을 가져야 함을 원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4. 원리연구회의의 사명. 원리연구회의의 본산지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의 원리연구회는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학부모의 반대 데모도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발판이 딱 껴졌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국회와 경찰까지도 이 원리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되어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9개 언론기관이 동원되어 원리연구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공산당의 기관지인 적기는 3대 타도 목표 가운데 원리연구회를 포함시키고 있고
중공의 인민일보와 소련의 공산당 기관지에도 게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본산지인 한국의 원리연구회가 과연 세계적으로 원리운동의 물결을 밀고 나갈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종갓집 자식이 병신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이 선생님은 남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투쟁, 원리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 출신 3,000명 내지 7,000명을 필요로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출신을 세워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베를 중심 삼고 목회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수간 터전 위에 꽃을 피우는 사명을 성화 대학생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원리적인 입장에서 본 견해입니다.